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초보자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퍼프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쓱 퍼프를 아래턱 있죠. 보통 이 뒤쪽이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빈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바꿨는데 렌즈가 이렇게 저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요즘 굉장히 핫한 오즈모 포켓 3인데 화질도 괜찮길래 오늘은 이 카메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메이크업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좀 보여드리면서 바르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제품 소개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초보자분들도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메이크업은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피부. 사실 남자는 피부만 깔끔해 보여도 인상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부터 보여드릴 건데, 피부 메이크업에 활용하는 제품들은 파운데이션, 쿠션, 비비크림, 컨실러 등등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메이크업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게 바로 쿠션일 거예요. 저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즐겨 쓰긴 하지만 제일 자주 쓰는 건 아무래도 쿠션이더라고요. 진짜 쿠션만큼 편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쿠션은 원오브댐의 드땡 쿠션이라는 제품입니다. 디자인만 딱 봐도 남자 쿠션 같죠? 무광의 그레이 컬러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수정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전혀 민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텍스처는 크게 촉촉한 쿠션 그리고 보송한 쿠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번들거림이나 끈적임을 기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촉촉한 타입보다는 보송한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미 매트 쿠션이거든요. 적당히 보송하면서 수분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끈적임이나 번들거림 이런 니즈는 만족시켜주면서 적당한 수분감 때문에 바르기에도 좀 더 편하고 밀착도 잘 되는 그런 제형이 바로 세미매트 제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미매트 제형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이 제형은 피부가 깔끔해 보이면서 피부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이제 쿠션을 바르기 전에 컬러부터 선택을 좀 해야겠죠. 남성분들은 컬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밝게 표현을 해도 블러셔나 립 쉐딩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피부에 안 맞는 톤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 얼굴만 동동 떠 보이면서 그냥 화떡남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제품은 컬러가 1, 2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컬러를 제가 턱 끝에 한번 발라보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턱 끝에 두 가지 컬러 발라봤습니다. 먼저 1호는 23에서 25호 정도 피부톤, 그리고 2호는 25에서 27호 피부톤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25호 톤의 파운데이션을 주로 쓰는데 25호가 사용했을 때 둘 다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1호를 썼을 때는 살짝 화사한 느낌이었고 2호를 썼을 때는 진짜 피부톤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진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끝에 얇게 발라서 어떤 컬러가 내 피부톤에 더 잘 맞는지 비교하셔도 되고요. 나는 호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자치고 아주 살짝이라도 밝은 것 같다 1호, 남자치고 조금 어두운 것 같다, 조금 건강한 피부톤이다 2호,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마 크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화떡남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드땡 쿠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얇게 바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한 번씩 더 덧바른다는 느낌으로 얇게 가셔야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일단 피부는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라서 적당히 촉촉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쿠션을 퍼프에 좀 가볍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퍼프에 머금게 되면 바를 때 당연히 좀 많이 바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당히 찍어주셔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바르다 보면 좀 감이 생길 텐데, 이 쿠션은 제가 지금 쓰던 거라서 괜찮지만 이 쿠션처럼 처음 쓰시는 경우에는 겉에 많은 양을 이렇게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퍼프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스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여기에 벌써 이만큼 양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면 너무 많은 양이 묻어서 여러분들이 바르시기에도 오히려 더 힘듭니다. 자,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시고, 그래도 나는 퍼프에 좀 많은 양이 묻어버렸다, 너무 많은 양이 지금 이렇게 묻어버렸다, 그러는 경우에는 여기에 찍어줍니다. 뚜껑에 좀 덜어줘요. 어느 정도 양 조절이 됐다면 그대로 면적이 넓은 부분이 볼이잖아요. 이 볼 부분부터 가볍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굳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쓱쓱 밀면서 넓은 면적 위주로 도포를 해줘요. 이때 막 굳이 코 옆에 막 이런데 좁은 범위 바르려고 하지 말고 1차로는 그냥 얇게 이렇게 펴 발라줘요. 이제 커버가 덜 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데, 이런데, 그리고 아직 이런데 코 옆은 안 발랐죠. 눈이랑 이런 데를 이 퍼프에 남은 양 가지고 새로 찍는 거 아닙니다. 남은 양 그대로 두들겨서 커버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퍼프의 양이 얼마 안 남았겠죠. 거의 안 남았을 때 이런 콧볼을 이제 터치해 줄 거예요. 이 퍼프 자체가 끝에가 물방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활용하시면 이런 콧볼 사이, 그리고 뭐 눈두덩이 등 좀 섬세하게 터치를 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볼, 여기는 진짜 양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끼고 뭉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코를 싹 펴준 다음에 이 끝부분, 가운데 손가락으로 끝부분을 이렇게 지탱해 준 다음에 살살 쓸어서 커버를 해주시면 딱 얇게 잘 발립니다. 그리고 주변 톡톡 두들겨서 마무리. 이런데 좀 굴곡진 부분들도 이 끝부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눈두덩이도 마지막에 거의 안 남았을 때, 그리고 진짜 맨 마지막에는 이 퍼프에 남은 양 거의 없겠죠. 이제 여기 턱 끝 있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발랐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안 바른 상태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퍼프를 아래턱 있죠. 아래턱 그늘지는 부분 여기까지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선도 안 생기고 쿠션도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커버는 또 다 되고, 이런 느낌.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렇게 얇게 발라도 차이가 있죠.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굳이 많이 바를 필요 없고요. 이렇게 얇게만 바르셔도 충분합니다. 마무리감은 세미매트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약간 더 좀 광이 있긴 한데 실제로 보는 거는 지금보다 광은 좀 덜하고요. 약간 보송한데 고개 돌릴 때 이런 빛 받는 부분에 매끈한 느낌의 광이 좀 도는 이런 느낌이 이제 세미매트거든요. 보송하기 때문에 뭐 지속력이라든지 좀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광이 돌기 때문에 또 피부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반쪽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쓱쓱 밀어주기. 제가 평소에 이쪽 부분에 잡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쓸 때도 있고 신경을 쓰이는데 이 제품으로 그냥 소량만 써도 커버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따로 뭐 컨실러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차곡차곡 올릴 때마다 좀 쌓이는 그런 제형이라서 컨실러 따로 없이 이 제품만으로도 좀 웬만한 커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마는 이렇게 가로로 쓸어줘요. 피부 결 방향대로 쓸어줘야 되니까. 지금 메이크업 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피부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정 메이크업 한 번도 안 했고 뭐 기름종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번들거리긴 하는데 요즘 폭염이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뭉쳐있거나 지워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코 옆에 많이 끼이는 부분, 모공, 끼임 이런 것도 크게 없습니다. 지속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크닝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쿠션 지속력 통과! 자, 이렇게 남자 메이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 피부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피부 메이크업을 했더니 어딘가 좀 비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좀 이목구비도 좀 흐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눈썹입니다. 남자 메이크업은 피부랑 주시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브로우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눈썹 그리는 법 오늘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눈썹을 그리기 전에는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썹을 그리기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그린 눈썹이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런데 기름 많이 나오는 이마나 이런 호주변 모공은 살짝 보송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좀 메이크업도 오래가고 모공 같은 것도 조금 더 가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눈썹도 컬러를 선택하셔야 돼요. 브로우 펜슬 원 오브 댐 제품이고요. 1호 딥브라운, 2호 내추럴 브라운 두 가지 중에 먼저 좀 더 진한 딥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짙고 눈썹 모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 아니면 좀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1호 딥브라운 써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2호 내추럴 브라운은 눈썹 모가 좀 연한 분들, 모량도 적고 좀 가는 분들, 아니면 피부톤이 좀 하얗거나 염색하신 분들은 2호 내추럴 브라운이 좀 더 좋습니다. 일단 두 제품 다 약간 붉은기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남자 눈썹을 그릴 때 붉은기가 있으면 좀 따로 놀아서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그레이시한 베이스라서 남성분들 눈썹 채우기에 굉장히 좀 잘 빠진 그런 컬러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1호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눈썹을 그릴 때는 눈썹 자라는 방향을 한번 보고 눈썹을 그리는 게 좋아요. 눈썹이 자라는 방향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앞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중간 부분은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납니다. 올라갑니다. 이 뒤쪽 부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라요. 사선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앞에는 위쪽, 중간에 사선, 끝에는 아래쪽. 자, 이 방향을 기억하셨다가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앞은 일자 위쪽으로, 사선 부분은 그 방향대로. 보통 이 뒤쪽이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뒤쪽은 눈썹이 자란 방향대로. 이제 남자 눈썹은 모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보단 이 눈썹 그냥 빈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라는 방향들에 좀 비어있는 부분들에만 내가 터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줍니다. 오히려 너무 정교하게 안 하셔도 남자 눈썹은 그게 또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빈 부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눈썹 사이사이 빈 부분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 채워졌죠. 이 제품이 남성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살짝 삐끗한다고 해서 이게 확 망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드 타입 브로우의 특징인데, 발색을 할수록 은은하게 올라와서 굉장히 그리시기에도 편해서 남성분들, 굉장히 초보자분들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타입이 바로 이런 타입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샌가 채워졌죠. 자, 여기서 만약에 너무 진하게 그려졌다 그러면 뒤쪽에 스크류 브러쉬거든요. 이걸로 쓱쓱 풀어주셔도 되고, 만약 그리다가 좀 삐져나왔어 그러면 이걸로 그냥 쓱쓱 빗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눈썹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좀 쉽게 그리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이 또 그리기가 편한 게 육각형 날이라서 양끝이 좀 날렵하거든요. 그래서 좀 뭉툭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편한데, 그래도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말고 옆면을 쓰시면 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면을 활용해서 그냥 쓱쓱 채워주세요. 그러면 진짜 빠르게 채워지기도 하지만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대충 채워졌다 싶으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걸로 풀어줄 거기 때문에 막 그릴 때 너무 막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빈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채워주고.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채워졌죠? 옆면을 쓰면 막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긴 어렵긴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자, 이렇게 피부랑 눈썹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 이 정도면 메이크업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메이크업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꼭 따라해보시고요.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